안녕하세요. 상순의 시다방의 정상호입니다. 오늘은 시네마틱 룩을 어떻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선 라이트와 라이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V로 배우는 3D 라이팅과 렌더링 테크닉 인텐시브 코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라이팅을 배우러 오는 분들에게 라이팅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조금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네, 마야신을 열어서 씬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네, 시네마틱 룩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라이트는 그냥 빛입니다. 빛. 그죠? 빛이 있어야 어딘가를 밝혀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등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사실 여기 라이트라는 의미에는 조명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분리를 해놨어요. 자, 우선 라이팅이라고 하는 거, 우선 조명이라고 하는 건 빛을 내가 어느 일정 방향으로 비춰주는 것, 그거죠? 그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조명이라고 하는데, 자, 그 라이팅이 의미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죠? 알고 계신 것처럼 캐릭터가 있으면 캐릭터를 비춰준다던가, 또는 뭐 권총이나 이렇게 중요한 어셋이 나와요. 그럼 거기를 비춰서 보기 좋게끔 만드는 과정, 일련의 과정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뭔가 딱 집어서 정의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기회에 그걸 쉽게 좀 같이 살펴봤으면 해서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자, 라이팅은 뭔가요? 했을 때 딱 요 문장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빛을 이용해서, 그죠? 관객이 모르게, 이게 중요합니다. 관객이 눈치를 채게 되면 네, 인위적인 조명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관객이 모르게 장면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죠? 네, 그리고 중요합니다. 스토리에 맞는, 그죠? 감정과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작업,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답니다. 네,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스토리에 맞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의 그 예제로 우리가 이제 뽀로로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뽀로로, 그죠? 뽀로로는 이제 플랫 라이팅 해서 조금 이제 그 하이키, 예, 밝은 톤으로 가야겠죠. 아이들이 좋아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누아르 스타일이나 뭐 이런 장르물로 간다고 해서 로우키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뽀로로가 그렇게 보여지게 되면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화사하고 밝게, 그죠?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스토리에 맞는 감정과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작업.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조명만 놓고 사물이 보이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글로는 확 와 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음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네, 라이트. 그냥 촬영을 할 때 주변에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캐릭터를 이렇게 카메라 앞에 놨을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조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지금 라이팅하고 조명 제가 써놔서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네, 라이트가 있는 상태. 그죠? 실제로 라이팅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뭔가 시네마틱 룩이 나고 보기가 좋은데요. 그죠? 이쪽이 라이팅 작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스토리에 맞게끔 분위기 연출. 그죠? 지금 두 배우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뭔가, 그죠? 분위기도 되게 좋고 화사하고 예뻐 보였으면 좋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게끔 지금 라이팅이 된 건데, 자, 볼게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요 과정으로 가는 과정, 네, 알고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자,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때는 네, 디테일하게 다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이제 마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야를 실행을 했고요. 네, 미리 이제 씬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있고요. 지금 조명은 우선 배치는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꺼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켜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죠? 야외에 나가서 밤씬을 촬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배경에 이미 네, 그죠? 밤씬을 네, 표현해주고 있는 이미지가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오브젝트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3D에서 실제 이런 오브젝트를 다 배치하고 이런 조명들을 다 배치하게 되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렌더링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 뭐 HDRI라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HDR 이미지 한 장을 구해서 제가 V-Ray 돔라이트라고 하는 곳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피어 형태 그리고 또 엄밀하게는 제가 반구 형태로 이렇게 네 집어넣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D는 조금 더 간소하고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들을 쓰고 있구나 정도만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아무것도 조절한 거 없고요. 그냥 여기에 배경 라이트 하나 놓고 카메라 하나 놓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카메라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버 숄더 샷, 오버 더 숄더 샷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뭐 기술적인 거나 디테일한 건 지금 그거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불필요한 것들을 우선 끌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자 디폴트 상태로 렌더가 되고 있는 걸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촬영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장에 갔더니 두 배우가 서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배경하고 맞춰갖고 지금 카메라를 배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그렇게 느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환경 3D에서 구성된 걸 보여드렸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제 카메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어요. 자, 다시 한번 멈췄다가 시작을 할게요. 실제 카메라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죠?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디폴트 상태의 배경을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상태의 카메라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요, 지금 노출이 안 맞아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안 맞아 있어요. 사실 얼굴만 보고 했을 때는 제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노출은 시네마틱 룩을 위한 노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보시게 되면 실제 우리가 핸드폰으로 그죠? 밖에서 찍었을 때의 느낌 정도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시네마틱 룩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같이 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거 노출입니다. 노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노출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3D에서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제가 배경 지금 조명을 띄웠습니다. 여기에서 요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 피지컬 카메라라고 해서 실제 카메라를 가지고 노출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3D니까 배경에 있는 이 라이트에 밝고 어두움을 조절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선 대부분 피지컬 카메라, 실제 카메라의 옵션을 조절해서 밝기 조절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여기 V-Ray 어트리뷰트가 가게 되면 이렇게 피지컬 카메라를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적인 거, 디테일한 건 네, 너무 깊게 듣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걸 알려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 피지컬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죠? 자, 잠깐 내려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익스포저 밸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조절해서 지금 노출을 한 단계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치를 낮추거나 올리시게 되면 그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노출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13 디폴트로 가볼게요. 뭐냐면 지금 제가 배경의 노출, 이 디테일들이 보여질 수 있게끔 그죠? 우리가 항상 영화들을 보게 되면 배경의 디테일이 다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게 보일 수 있게끔 지금 노출을 맞췄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노출을 잡아주게 됐고요. 그 노출을 잡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물들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그죠? 자, 그러면 인물들이 어두워지면 뭘 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알죠? 그 3조명 라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키, 필, 그 다음에 백라이트, 림 그죠? 요 세 개의 라이트를 쓴다는 건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책에서나 배우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미리 만들어 놓은 네, 조명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키라이트가 돼 있고 키라이트 켰습니다. 자, 켰더니 네, 그죠? 얼굴, 그죠? 배우가 되는 우리는 그죠? 이 배우가 지금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 배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밝게 지금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보시게 되면 자, 키라이트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배치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배우를 비춰주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키라이트를 배치를 했고요. 자, 잠깐 이제 제가 키라이트가 밝혀주는 부분만 볼 수 있게끔 다시 좀 선택을 해볼게요. 네, 여기에서 아이솔레이트 셀렉트를 하시게 되면 네, 지금 키라이트가 적용하고 있는 부분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 각도에서 지금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근데 키라이트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포커스 포인트를 이쪽으로 만들고 싶은데 키라이트가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도 밝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포커스 포인트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가렸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막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 키라이트 있죠? 그래서 키라이트를 막아주는 네거티브 필 해서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장에서도 실제 검은색 플래그 같은 걸 이렇게 대서 빛을 막아주게 됩니다. 한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볼게요. 보시게 되면 자, 요게 그죠? 들어왔고요. 다시 한번 자,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키라이트를 선택을 하고요. 자, 가서 락을 걸어 줄게요. 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아이를 숨겨 볼게요. 네, 생겼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그죠? 밝아지고 있죠? 다시 보이게 해볼게요. 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 포인트, 키라이트에서 생기는 포커스 포인트가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네요.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막아서 이쪽에만 영향을 주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배경까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죠? 자, 키라이트와 필라이트에서 지금 배경하고 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쪽이 더 밝죠. 그래서 이쪽으로 또 포커스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노출의 스탑을 조절해서 배경을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얼굴 더 밝게 해서 포커스 포인트를 만들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킬라이트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가요? 지금 레이시오, 그죠? 라이팅 레이시오라고 해서 여기하고 키하고 필 쪽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환경에서 들어오는 그 빛이요, 노출을 조절하다 보니까 굉장히 약해져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싫어졌네요. 그래서 필라이트를 줘서 여기를 조금 더 화사하게 그죠?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필라이트를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켰더니 네, 밝아졌습니다. 그죠? 조금 나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필라이트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선택된 지금 라이트가 들어와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필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필라이트도 제가 좀 락을 걸어 놓을게요. 걸고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자, 여기도 지금 네거티브라고 제가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자, 어떤 역할을 하나 좀 볼게요. 자, 네, 지금 켰어요. 그죠? 이게 키게 되니까 눈치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부분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왜 제가 이걸 넣었냐면 다시 한번 꺼볼게요. 네, 자, 하게 됐더니 여기 필에서 이쪽이 밝아지는 건 좋은데 여기까지도 같이 영향을 줘서 밝아지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생겼냐면 시선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어둡게 되면 이쪽을 밝혀주니까 시선을 조금 그죠? 캐릭터 이쪽 여성 쪽으로 이렇게 막아서 이쪽을 어둡게 해서 이쪽 안쪽으로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필라이트를 넣다 보니 이쪽이 조금 더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느껴지시죠? 이쪽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쪽을 막아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키필이 들어간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키필, 그죠? 키필,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배경하고 그죠? 인물하고 분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 이제 알고 있네요. 3조명이니까 뒤쪽에 백라이트, 림라이트라고 하죠. 이렇게 주시면 정말 이상적으로 배경하고 분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백라이트를 가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또 아이솔레이트를 해볼게요. 했더니 지금 백라이트가 들어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쪽 캐릭터 뒤쪽에 이렇게 지금 라인을 막아서 배경하고 분리를 해주고 있는데 자, 백라이트 들어오다 보니까 남자의 어깨에 또 불빛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또 시선이 뺏기게 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막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백라이트로 가서 제가 백라이트가 요 뒤에 있네요. 그죠? 여기에서 자 Shift H 해볼게요. 그래서 막아줬더니 지금 뭐예요? 그죠? 막았더니 이쪽 부분에 디테일이 지금 그죠?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딱 원하는 쪽에 빛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죠?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처음 봤을 때 이미지보다 조금 더 룩이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죠? 배경의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다 보니까 시선 처리가 자꾸 뒤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다시 카메라로 가서요. 아마 이제 심도,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하죠. 심도 아실 거예요. 포커스를 날린다. 예, 그죠? 포커스를 날려서 이쪽에 집중을 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 캐릭터, 여성, 그죠? 모델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심도, 뎁스 오브 필드라고 했습니다. 그 효과가 필요하면 여기를 키면 됩니다. 그래서 켜볼게요. 켰더니 네, 그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포커스 포인트가 이쪽으로 명확해졌어요. 네, 사람은요 이렇게 디테일한 쪽에 시선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테일한 쪽에 시선이 가게 됐고 주변이 지금 블러가졌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뒤쪽에 썼던 HDRI는요 실제 라이트의 강도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뭐예요? 포커스가 나가면 밝은 빛은 보케가 생기게 됩니다. 보케, 그죠? 보케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케가 만들어졌는데 보케가 좀 라운드가 져서 예쁘지가 않아요. 저런 거 오각형이나 육각형으로 바꿀 수 없나요?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보케 이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켜볼게요. 그래서 키게 되면 자, 지금 아까 동그랬던 게요 팔각형으로 바꿨습니다. 좀 더 잘 보이게 제가 육각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육각형, 그죠? 조리개 날수에 의해서 저 복개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봤더니 지금 육각형으로 만들어졌네요. 예쁘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미 맞춰 놓은 거긴 하지만 그죠? 심도의 요 강약을 다시 한번 또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자, 그거는 우리가 F-스탑이라고 하는 F-넘버라고도 하죠. 이 수치를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치가 크게 되면 네, 그죠? 이렇게 포커스가 덜 나가게 됩니다. 그죠? 지금 자, 낮춰볼게요. 3, 그죠? 2, 1, 그죠? 요거에 따라서 지금 느낌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제가 맞춰놨던 1.4로 갈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주시게 되면 그죠? 네, 심미적인 느낌 뒤에 이렇게 빛들이 몽환적으로 이렇게 복개가 생기니까 더 샷이 예뻐졌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배경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더 방법이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이쪽에 가서 뎁스 오브 필드를 한번 꺼볼게요. 껐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배경하고 캐릭터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포그, 헤이즈라고 그래요. 현장에서도 쓰이는 건데 자, 이렇게 헤이즈를 뿌려주게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뿌렸죠?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강약을 좀 조절을 해볼게요. 네, 조금만 더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죠? 뒤쪽에 포그가 깔리게 되면 비슷한 효과가 나네요. 그래서 지금 배경과 인물이 분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트랜스페런시에서 살짝만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것과 아까 보여드렸던 그죠? 뎁스 오브 필드를 같이 써 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배경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긴 했네요.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심도, 뎁스 오브 필드와 그리고 지금 방금 넣었던 포그 효과는 렌더링 시간이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 지금 시대는 진짜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처럼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소리가 들리실 것 같아요. 지금 막 그죠? CPU와 GPU가 렌더링하고 있는 네,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좋아졌네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시선 집중을 가운데로 하고 싶네 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네, 비네팅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2, 5 이렇게 했더니 네, 주변이 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비네팅도 넣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비네팅 효과는요. 내가 이 장면에서 파이널을 낼 거야가 아니면 사실 넣지 않습니다. 후반에서 많이 넣게 돼요. 그래서
자, 조금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사실 V-Ray 프레임 버퍼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비넷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넣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후반 효과로 넣어서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뭐예요? 지금 포컬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후반 효과를 통해서 또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V-Ray 프레임 버퍼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룩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사실 촬영이나 카메라를 통해서 보게 될 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보기 좋게끔 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톤 매핑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그죠? 컨트라스트를 우리가 조절을 하거나 그죠?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한다던가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영화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룩업 테이블이나 이런 걸 넣어서 컬러를 조금 더 넣어줘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또 조금 더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 렌즈 이펙트를 가시게 되면요. 자, 우선 크로마틱 에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색수차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렌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효과다 보니까 렌즈 이펙트, 렌즈 효과 이 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뭔지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켜보시게 되면 자, 그죠? 여기 좀 강하게 줘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수차 현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영상미가 느껴지시나요? 물론 이제 이 색수차를 모분별하게 넣게 되면 조금 이미지 자체가 좀 싼 티가 나요. 근데 이제 조금 더 CG는 그런 이제 렌즈든 뭐든 그 카메라에서 없애려고 하는 노이즈 효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네, CG는 완벽하게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필요하면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틱 에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 김에 렌즈 이펙트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렌즈 이펙트는 지금 보여지는 밝은 영역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촬영한 그죠? HDR 이미지 자체에 렌즈 이펙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효과들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죠? 이렇게 빛 번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거예요. 블룸이나 뭐 글레어 효과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들을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따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HDR 이미지 자체에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3D에서 그걸 넣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3D를 잘 모르시는 분들, 하지만 현장에서 좀 일을 했던 분들은 지금 이것들을 보시면 되게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왜냐면 이미 해오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툴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뭐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진 못했어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설명들이나 더 디테일한 요소들 왜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우리가 CPU, GPU 렌더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V-Ray로 배우는 3D 라이팅과 렌더링 테크닉 인텐시브 코스 때 정말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건 살짝 맛보기,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을 실무에서도 쓰나요? 국내에서는 많이 안 쓸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픽사 또는 그죠? 웨타 이런 곳들에서는 이런 피지컬 베이스의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베이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렌더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죠?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처럼 라이팅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별거 제가 안 했는데 그죠? 불과 잠깐 사이에 굉장히 샷이 시네마틱 룩이 나게끔 만들어졌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 넣었던 효과들은 사실 실무에서 잘 안 넣으려고 하는 효과들이에요. 그리고 언리얼이 렌더링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넣기도 하는 효과들이긴 한데 지금 제가 렌더에서 보여드린 이 결과물이 굉장히 빠르게 렌더가 된 걸 실시간으로 보셨어요. 그죠? 생각보다 이만큼 V-Ray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나는 체감상 여전히 느린 것 같은데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케오스 그랩에서 그죠? 처음에 V-Ray for 언리얼에서 언리얼을 개발을 하다가 그걸 중지를 하고 독자적으로 V-Ray for 언리얼을 써야 될 이유를 이해를 한 다음에 독자적으로 케오스 벤티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케오스에서 일하면서 뭐 지금까지 V-Ray를 쓰는 이유, 그죠? 수업 때 V-Ray를 쓰는 이유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에 써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벤티지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눌러볼게요. 누르시게 되면 자, 그 케오스 벤티지가 자동으로 라이브 링크가 되면서 마야 신 파일이 넘어가면서 실행이 됩니다.
지금 그 실행되고 있는 화면이 제가 듀얼 모니터다 보니까 오른쪽에 떠 있어요. 자, 이제 떴네요. 네, 떴어요. 자, 이렇게 뜨고 난 다음에 바로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다른 게 선택이 됐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 카메라 한번, 네, 그냥 제가 카메라부터 다시 선택을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네,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실행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바로 라이브로 링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끄고요. 이렇게 라이브가 되게 되면 요 아이는 레이트레이싱, 그죠? 언리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빠르게 렌더하는 방식을 지금 방식으로 재구성이 된 렌더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DLA라고 돼 있는데 DLA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좀 낮춰볼게요.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딥 러닝 슈퍼 샘플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밀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즈로 하게 되면 4분의 1로 걸고 이렇게 해서 네, 크게 이미지를 다시 생성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보고 자, 다시 한번 마야로 와서 작업을 할 건데 지금 뭔가 컬러가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실 여기 오시면 자, 볼게요. 컬러 부분에 뭐 필요하시면 렌즈 이펙트를 주신다던가 또는 네, 필요하시면 여기에 필리믹 톤맵 이런 것들 적용하시면 룩이 같아집니다. 지금 그 V-Ray 프레임 버퍼에서 어떤 후반 효과가 들어가지 않아서 다르게 보였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네, 노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네, 더 조절을 해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한번 네, 뭐 카메라를 움직인다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이게 되면 네, 그죠? 네, 돌려볼게요. 지금 그죠? 굉장히 빠르게 예, 아까 V-Ray로 했던 결과도 굉장히 빨랐었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네, 또 포커스 포인트도 한번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는 게 보이시죠? 자, 키라이트도 한번 제가 꺼볼까요? 네, 그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룩을 보면서 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빠르게 보면서 라이팅 작업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네, 큰 이미지만 그려놓고 합성적으로 넘어가서 네, 라이팅을 다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V-Ray 유저들만을 위한 특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벤티지는요, 예, V-Ray로 배우는 3D 라이팅과 렌더링 테크닉 인텐시브 코스를 들으신 분들은 사실 V-Ray 잘 다루는 분들은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 V-Ray에 들어와 있는 기능들하고 이름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기능도 똑같고요. 지금 보시면 내가 벤티지를 쓸 줄 몰라. 그러면 마야에서 작업을 해서 그냥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렌더러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포그를 넣었죠. 그래서 오시면 여기 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그를 끄시면 포그가 사라집니다. 그죠? 바로 보이시죠? 포그 넣었을 때 네, 포그의 느낌이 들어온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봐가면서 작업이 가능하세요. 꼭 언리얼을 쓰지 않으셔도 더 고퀄리티의 영상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좀 길어졌는데요.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라이트에서 예, 라이팅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라이트만 있는 환경은 사실 라이팅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네마틱 룩을 내기 위한 라이팅, 그죠? 예, 들어왔어요. 거기서 이제 노출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노출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샷이 이렇게 시네마틱 룩이 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어려운 걸 쓰지도 않았죠. 3조명 라이팅을 썼어요. 그래서 키필, 림을 썼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걸 써서 지금처럼 보기 좋은 시네마틱 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면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네, 보기 좋은 룩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강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댓글 좀 남겨서 네, 제가 좀 힘 좀 낼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V-Ray로 배우는 3D 라이팅과 렌더링 테크닉 인텐시브 코스도 계속 이렇게 그 신청을 받아서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